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동사의 첫 번째 조동사 시제법태 일치, 즉 조동사 시제법태에서 조동사를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조동사는 총 12개, 총 한 13개 정도까지도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광범위하게는 12개를 이야기합니다. 12개 조동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쌍을 지어서 각계격파하는 방식으로 조동사를 정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홀로 60%를 담당하죠. 동사의 오늘 첫 번째 성장의 길로 간 첫 번째 순서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습니다. 영어 문법책 한 권을 머릿속에 넣는 방법을요. 그것이 바로 팔품사 가계도였고요. 팔품사 5구 3절을 머릿속에 넣는 순간 문법책 하나를 정복하는 지도를 가지시게 된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순서와 그리고 이 역학관계를 배우셨기 때문에 어떤 문법책이든지 목차를 보시고 공부하는 순서, 즉 마스터맵을 이미 가지시게 된 겁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하나씩 개념을 정리해 나가시면 곧 영어를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싶었는데 길을 모르셨던 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애달게 기다렸던 분, 그리고 또 공부는 오래전에 했지만 개념 정리가 새롭게 필요하신 분, 오랫동안 영어 레벨이 정체되어 있어서 레벨업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수험생들, 그리고 이민 영어를 원하시는 분들, ESL까지 전부 다 문법을 하나로 통일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로 모으길 원했고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질문 주시고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두 번, 세 번 돌려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동사, 엄마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피스, 바로 조동사입니다. 12가지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제너럴하게 첫 번째 일반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부터는 쌍을 지어서 어떤 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시간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조동사는 이 조자는 무슨 조자일까요? 보조할 조자입니다. auxiliary verb라는 소리인데요. 동사를 보조한다는 뜻입니다. 본동사, 즉 일반 동사 전에 쓰여서 일반 동사 앞에 쓰이기 때문에 바로 본동사 나오기 전에 방향타를 쥐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본동사가 제일 중요한 의미라면 이 본동사의 뉘앙스, 그리고 이 뉘앙스를 이끌고 가야 될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죠. SV. 이 SV 안에 속하는 것이 조동사니까 특히 이 조동사를 잘 듣지 않으시면 이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방향타를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지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동사를 동사 파트에서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바로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빨간불, 멈춰서, 파란불, 직진해, 그리고 노란불. 자, 파란 빨간불로 곧 바뀔 거니까 지금 준비해 라는 신호죠. 이처럼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죠. 조동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can, could, may, might, must, have to, will, would, shall, should, ought to, used to 이렇게 12개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책에서는 had better까지 총 13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좋다니까 나중에 여기서 제가 넣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2개가 기본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예문을 4가지 준비했습니다. 조동사의 개념을 파악하려면 이 4가지 예문을 통해야 됩니다. 이 4가지 예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껍질을 까게 해드릴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자, 첫 번째, he's a teacher. 무슨 뜻이죠? 그는 이다 선생님, 그는 선생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He must be a teacher. 그는 무엇임에 틀림없다. must는 무엇임에 틀림없다거든요. 그는 선생님임에 틀림없다. 세 번째는요. He could be a teacher. 그는 선생님일 수가 있겠다. 선생님일 것이야.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네 번째, he may be a teacher. 역시나 똑같죠. 아마 선생님일걸?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동사를 하나 바꿨습니다. must, could, may로 바꿨더니 좀 뉘앙스가 달라지시는 걸 느끼셨습니까? 보십시오. 이 조동사는 이런 방향타, 뉘앙스를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must, could, may가 뭘 말하는 걸까요? 추측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답을 이야기 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조동사는요, 불확실한 사실에 추측할 때 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조동사는 불확실한 사실을 추측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동사를 추측의 조동사라고 이름 붙여서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조동사는 추측의 기능을 하는 조동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He's a teacher. 여기 일반 동사, 즉 비동사를 써버리는 순간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이다. 법적으로 아니면 100% 확률로 확신할 때, 내가 그 사람이 선생님인 걸 아는 걸 100% 확신할 때만 시제를 현재 시제로 써서 그냥 동사를 쓰는 겁니다. He is a teacher. 그는 이다 선생님. 빼도 박도 못하게 그는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문 보시죠. 지금부터 2번, 3번, 4번은 불확실한 겁니다. 얘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아닌데 어디서 본 것 같아. 학교에서 본 것 같은데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고 넥타이를 메고 다니시는 선생님이네. 다니는 사람이네. 그래서 학생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must라는 조동사를 쓰고 어떤 학생은 could, 어떤 학생은 may로 씁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추측입니다. 화신인지 아닌지 확실한 게 모를 때 추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선생님이면 틀림없다. 아마 80% 확률로 추측하는 걸 겁니다. 강하게 추측하는 것이죠. could, 아마 선생님일 거야. 아마 60%에서 70% 뉘앙스고요. may는 한 50%, 반대반. 만약에 선생님이 아니면 뭐 어쩔 건데. 아니면 말고 이 정도죠.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면 정말 100%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라 만약에 도둑이라는 단어를 써보십시오. 그는 도둑이다. 만약에 도둑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둑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고소당하겠죠. 무고죄로. 근데 must, could, may를 썼으면 그 사람을 진짜 도둑이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한국말의 뉘앙스랑 비슷한 겁니다. 법률적으로도. 추측을 한 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법률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에서 어느 정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측의 조동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자, 밑에 예문으로 갑니다. I could eat a horse. 정말 배가 고플 때 나 말 한 마리라도 먹을 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 과거 시제 can의 과거를 썼네요. could. 그러면 나는 말 한 마리를 먹을 수도 있었어. 나는 그 정도로 배가 고팠었어 라는 말이죠. 지금 네라고 대답하시면 다 틀리신 겁니다. 조동사는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시제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영문법의 첫 번째 폐해입니다. 일본 영문법은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시제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경화, 딱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요. 자, can의 과거가 could라고 배웁니다. 실제로 이게 과거일까요? 두고 봅시다. may의 과거가 might라고 배웁니다. 실제로 과거일까요? 두고 봅시다. must, have to, will의 과거가 would라고 하는데 그럴까요? 과연? shall의 과거가 should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고방식이 이미 시제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일본 영문법이 정해놓은 과거, 현재, 미래 사고방식 틀 안에 조각조각 거기 안에 담기게 됨으로써 우리는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거치면서 사고가 굳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동사, 특히 시제와 연관된 조동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조동사 시제를 먼저 배우셔서 시제에 대한, 조동사에 대한 개념, 일본의 그 잔재를, 뿌리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레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조동사가 돼야 됩니다. 여기 적힌 건 스펠링은 과거 형태지만 절대로 과거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신 이 직후부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답이 아닙니다. He could be a teacher. 여기 제가 그럼 과거로 해석했습니까? 그는 선생님이었을 것이다? No, 아닙니다. 그는 선생님일 거야 라고 저는 현재로 해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might가 쓰였다고 해도 아마 저는 현재로 해석했을 겁니다. 이 조동사 자체로는 시제를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동사 이 자체만으로는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상관없이 시제를 아직은 추측할 수 없습니다. 밑에 예문 보시죠. I could eat a horse. 제가 여기 과거 형태, can의 과거 형태를 could를 썼다고 해서 만약에 즉각적으로 이게 과거 형태다.
나는 할 수 있었다, 먹을 수 있었다, 말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었다, 그 정도로 배가 고팠었다. 여기서 그치시면 정답은 절반밖에 안 되시는 겁니다. 완벽히 시제에 조동사와 시제를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영어는 특히 조동사는 방향타, 즉 신호등이라고 했죠. 상황어라는 말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그가 처해진 이 주어나 이 문맥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시제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제는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죠. I could eat a horse.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면 이게 실제로 과거에 배고팠다는 의미인지 현재 배가 고프다는 의미인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미 제가 현재를 들먹거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혼란이 오겠죠. could라고 했으면 우리는 일본 영문법에서 배웠는데 무조건 과거라고 했는데 왜 저는 지금 강의하는 저는 자꾸 현재를 들먹이는 걸까? 혼란이 오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껍질을 까는 겁니다. 자, 제가 감히 얘기 드리건데 이것은 과거 시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재 시제냐? 아직은 모릅니다. 문맥을 통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말. Because I was hungry. Because I am hungry. 여기서 어느 게 정답이죠? 일본 영문법에서는 이것만 정답으로 칩니다. 정말로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대학 수능 시험이나 학력고사에 정말로 이게 대학 수능 영어에 이게 답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오 마이 갓입니다. 이게 일본 영문법의 한계입니다. 이것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제가 말했듯 영어의 시제는 동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동사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사가 과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과거에 배가 고팠다고 얘기했으면 이 조동사가 가진 의미 역시 과거로 가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I could eat a horse. 나는 말 한 마리라도 먹을 수 있었어. 과거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주어의 시제가 현재라면 I am hungry. So I could eat a horse 하면 주어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나는 현재 배가 고파. 그래서 나는 지금 말 한 마리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추측이죠. 내가 말을 먹을 수 있다라고 사실처럼 얘기해버렸습니까? 아니죠. 추측의 조동사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니까 말 한 마리를 혼자 먹을 수 있을 정도야 라고 추측을 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동사입니다. 뉘앙스를 결정짓고요. 바로 본동사의 시제에 따라가서 상황에 맞게 컨텍스트, 문맥에 맞게 그 의미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추측의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크게는 5가지가 쓰입니다. must, should, may, might, 그 다음에 would, could 이렇게 쓰입니다. may, might, could, must, should 이렇게 5개를 대표적으로 추측의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전부 다 이 안에 다 추측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동사를 떠올리시면 추측의 조동사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I could go on a trip tomorrow. 여러분, 이 문장에서는 드디어 멘붕이 오셔야 됩니다. 머리를 쥐어 뜯으셔야 됩니다. 영어 원어민들이 제일 많이 쓰고 미드나 영어 영화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화자가 영화에서 미드에서 왜 이렇게 과거형을 쓸까? 문득 들리는 게 could나 would 같은데 현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과거형을 쓰지? 한 번이라도 이런 의문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있으셔야 합니다. 들으셨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죠. 한국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문법의 개념입니다. 정말 완벽한 뉘앙스는요. 여기서 보십시오. tomorrow라고 말한 것은 미래입니다. 이 말 자체가 시제를 결정 지어버립니다. tomorrow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이미 미래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이 순간 조동사는 방향타라고 했죠. 방향을 이제 결정 짓습니다. 시제가 결정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본동사 또는 부사가 결정을 지었으니까 이 조동사는 따라가는 겁니다. 오, 미래를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건 미래형 방향타가 되는 겁니다. 비록 형태는 can도 아니고 will도 아니고 과거 형태를 띠고 있는 could이지만 절대로 과거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걸 과거라고 해석하시면 과거랑 미래랑 같이 쓰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 문법책이나 일본 영문법 시험에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틀렸다고 X표를 치실 겁니다. 맞습니까? 제 말이? 그럴 겁니다. 이 문장이 어색하다고 이야기하실 거고 불편하게 느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불편함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껍질을 까시는 겁니다. 조동사에 대한 불편함. 과거형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데 과거형도 아닌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의미는 모르겠고 답답했던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이 강의가 끝나면 날려버리셔야 됩니다. 이 조동사의 과거형은 과거를 뜻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시제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문장 안에 나열하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I could go 하면 그냥 할 수 있다, can의 의미만 전달하시면 됩니다. 갈 수 있다. 나중에 이게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었거나 했다면 갈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게 없다면 현재나 미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갈 수 있다. Go on a trip. 여기 하나를 여행 갈 수 있다까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나는 여행 갈 수 있다. tomorrow, 내일.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시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tomorrow가 아니라 yesterday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입니까? 예, 정답입니다. 여기 tomorrow 미래 시제 대신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과거 부사, 즉 yesterday를 쓰면 과거에서 이 방향태 역시도 과거로 방향태를 돌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재밌죠? tomorrow라고 우측 클릭을 하면 미래가 되고 좌측 클릭이라는 yesterday를 넣으면 이건 역시도 따라서 과거형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I could go on a trip yesterday. 나는 어제 여행 갈 수 있었다. 지금 이 뜻은 나는 내일 여행 갈 수 있을 것이다. 있다 라는 뜻입니다. 즉 근데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역시 갖고 가셔야 되는 건 이 could 의미 안에 추측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100% 내일 여행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실이 아니고 돈도 다 내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치죠. 학교 안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100% 돈도 내고 다 뭐 이렇게 조별 과제도 다 하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확실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추측의 조동사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조동사 빼고 I go on a trip tomorrow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측 조동사를 쓰는 순간 100%는 모르는 겁니다. 내일 할아버지 제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또 내일 중요한 교회 모임이 있는데 또 내일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뭔지 모르지만 불길한 예감 때문에 오만 상상을 다 해도 좋지만 어쨌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단 1이라도 단 10%라도 자기가 미심쩍거나 확신이 없을 때 바로 추측의 조동사를 써서 뉘앙스를 결정짓습니다. 방향도 결정짓고요. 과거로 갈지 현재로 갈지 미래로 갈지는 이 아이가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냥 방향태만 지고 있다가 누가 저쪽으로 키를 돌려 하면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려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는 애가 이 아이고요. 대신에 이 아이가 담고 있는 강한 의미는 바로 추측입니다. 여러분 키워드 아시겠죠? 조동사 12개를 보시는 순간 떠올리셔야 되는 개념 하나는 뭐죠? 공통의 개념 추측. 100% 사실이 아니거나 내가 확실히 모를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추측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조동사에 대한 제너럴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렇게 can, could, may, might, must, have to, will, would 이런 거를 짝 지어서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께 짧게 강하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